LA 카운티가 백신 부족으로 백신 접종 장소 5곳의 문을 닫습니다. 다저스구장과 샌퍼란도 파크, 한센댐, 링컨파크와 크랜셔 크리스천 센터 등입니다. 이틀 동안 잠정 폐쇄됩니다. 동시에 LA 카운티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 교사와 차일드케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빠르면 2-3주 내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문 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유학생까지 포함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설날인 내일, 발렌타인스데이인 일요일, 그리고 프레지던트 데이인 월요일에 여행이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마스크를 2겹 겹쳐서 착용하면 코로나 차단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에 노출돼도 따로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번 주 내에 학교 개방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봄학기부터 개학을 허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가짜 마스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주정부가 계약한 마스크 업체가 가짜로 드러났고 5개 이상의 주정부가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적인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통화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홍콩 위구르의 인권 탄압, 타이완에 대한 위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중 갈등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9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소폭 줄었지만 전문가 전망치는 상회했습니다. 고용시장 회복이 더디단 해석입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LG와 SK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에서 LG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SK 측은 10년간 미국 내 배터리 수입이 금지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가 기존의 바이러스와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는 효과가 있지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한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올랐습니다. 설 연휴를 거치면서 확산세가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LA 클리퍼스가 미네소타와의 원정 경기에서 119대 112로 승리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홈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2경기 연속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14대 113으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이 에버튼과의 FA컵 16강전에서 4대5로 패하고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활약했지만 팀은 패배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실업지표 부진에도 신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인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LAC가 운영하고 있는 백신 접종 장소, 대형 백신 접종 장소 5곳 문 닫습니다.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은 어제 다저 스타디움을 비롯해 다저 스타디움을 포함해 5곳의 백신 접종 장소가 금요일, 토요일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저 스타디움 외에 샌퍼란도 파크, 한센댐, 링컨 파크, 그리고 크랜셔 크리스찬 센터가 폐쇄됩니다. 폐쇄되는 백신 접종 장소들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다시 문을 열기를 희망한다라고 카세티 시장은 밝혔습니다. 확정된 것도 사실 아닙니다. 백신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확보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문을 열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세티 시장은 이번 백신 접종 장소 폐쇄가 2차 접종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차 접종은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에 따르면 LA시는 이번 주 16,000도스의 백신을 정부로부터 공급받았는데요. 16,000도스의 백신 정도면 LA에서는 하루에 모두 다 소모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이 백신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수치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카세티 시장은 LA 카운티 내 인구가 적은 다른 도시들이
LA시보다 더 많은 백신을 공급받고 있다며 LA시가 많은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LA시는 현재 공급받은 백신으로 매우 효율적 접종에 나서고 있다며 더 많은 백신을 공급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공급 오죽하면 일반 시민들이 백신 공급 군에서 정부에서 하지 말고 아마존이 맡아서 해라, 이런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배포 잘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백신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요 도시 곳곳에 대형 접종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드라이브스루 시설까지 등장했지만 여전히 백신 공급이 부족해 100%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한 놀이공원입니다. 드넓은 주차장에 천막 5동이 들어섰습니다. 겨울철 영업이 일시 중단된 것을 이용해 대규모 백신 접종센터가 마련된 겁니다. 특히 차에 탄 채 접종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는 처음입니다. 주도인 아나폴리스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베이든 씨는 이곳에서 첫 접종을 마쳤습니다. I think it was very well run, very efficient. The workers did an excellent job keeping everything organized, and I'm really happy and excited that I was able to be here today and get my vaccine.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야구장을 이용한 뉴욕시와 LA,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 곳곳에 이 같은 대규모 접종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A는 일시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중단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We announced another increase in the weekly allocations of vaccine doses to states, tribes, and territories. 놀이공원 접종센터도 지난 5일 250명에서 시작해 하루 1000여 명까지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최대치의 3분의 1인 하루 2000명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공급보다는 주사를 놓을 인력과 시설을 준비하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처럼 대형 센터 건립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백신 공급이 모자라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 카운티가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 교사와 차일드케어 관계자 등 교육 종사자 및 식품 관련 종사자, 치안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빠르면 2-3주 내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신이 없는데 계획은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백신 배포가 좀 활발해지면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레어 국장은 백신 접종 대상 확대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백신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이들 분야 해당자들에 대해서 백신 1차 접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과 의료 또는 보건 관계자들입니다. 이 외에 이제 교사, 차일드케어 종사자 등 교육 직종, 마켓 직원 등을 포함한 식품 또는 농업 관련 직종, 경찰과 응급요원 등을 포함한 치안 관련 직종으로 LA 카운티는 약 130만 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 440만 회 분량의 백신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LA 카운티가 확보한 백신 물량은 128만 회분입니다. 그마저도 모자라서 백신 접종센터 5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향후 주당 20만 회분씩의 백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백신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접종 대상 확대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빠르면 봄학기부터 캘리포니아 초등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학교 스포츠 팀들의 연습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등교 재개 일정을 앞두고 정치인들과 교육계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이번 주 안으로 개학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봄학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먼저 학교로 돌아가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주지사는 어제 이번 주 안으로 주의회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대면 수업 일정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1차 대면 수업 대상자는 킹더가든부터 2학년 학생들이고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6학년까지 확대되며 중고등학생들의 개학일은 각 카운티의 확진율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 LA 카운티 어제 3,4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 평균치가 지난달 초보다 70%가 떨어진 4,500명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115만 5,49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와 입원자 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가 4,000명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입원 환자 수는 어제 3,97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8,000명, 9,000명이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망자 수는 141명이 어제 늘어나 18,501명으로 누적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454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 수 24만 220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어제 하루 35명이 추가돼 3,451명의 사망자가 누적 집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사태도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사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 비율은 4.8%로 집계됐는데 이것은 한 달 전보다 9.1% 떨어진 수치입니다. 입원 환자 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입원 환자 수는 지난 14일 동안 34%가 감소했고 중환자 수도 역시 28% 감소했습니다. 앞선 수치를 바탕으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일부 카운티들이 색깔별로 코로나 위생 지침 가운데 가장 심각한 단계에 있는 퍼플 수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주 내에는 보다 많은 카운티들이 이 퍼플 단계에서 벗어나 추가 경제 재개방이 물론이고 대면 수업 재개에도 나설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피해국이라고 항상 전 세계 언론들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 최근 눈에 띄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긴 한데 방금 전해드린 대로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입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 8일 이틀 연속 8만 명대 후반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후 거의 한 달 보름 만입니다. 특히 지난달 2일 하루 30만 명을 넘어 정점을 찍은 뒤 현재까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8만 명까지 줄어들어 열흘째 10만 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nd the recent decline in hospitalizations gives us hope that the number of deaths should start to decrease in the coming weeks. CNN은 매일 백신 접종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앞지르고 있다며 앞으로 백신 공급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낙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접종된 백신 물량은 4,300만 회분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접종자 수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주별로 접종 대상을 넓히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전된 상황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최대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파우치 박사는 변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mutants. Viruses will not mutate well if you don't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replicate in a very large way. 특히 마스크 2개를 겹쳐 쓰는 이중 마스크 착용도 괜찮다며 이에 대한 권고 여부는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때 공식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감염자에게 노출돼도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제 조건이 붙는데요. 두 번째 백신을 맞은 때로부터 최소 2주 이상이 지나야 되고 석 달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줄 반대편에 또 다른 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약자들이 오지 않으면 백신들이 폐기되니 이를 기다렸다가 맞겠다는 사람들입니다. I'm waiting here to see if there will be, because otherwise I wouldn't qualify. I got here at 3:45 a.m. 로스앤젤레스 보건당국은 남는 백신을 비대상자에게 접종하는 걸 묵인하고 있어 백신 접종센터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여부는 예약된 접종이 끝나는 저녁 시간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정보 없이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운 좋게 접종하는 경우보다 헛걸음치는 사례가 많지만 이들을 백신 추적자라 부르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My opinion is if the people waiting in line, non-appointments, dose us up, give us the vaccine. We're not going to let it go to waste. 주마다 다른 접종 연령 차이를 노리는 이른바 백신 사냥꾼도 등장했습니다. 접종 대상 나이가 65세로 상대적으로 낮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로 백신을 맞기 위한 행렬이 이어진다는 것을 꼬집는 용어입니다. What about this group? What about that group? It's an issue now of scarcity. It's an issue of supply. 심지어 네바다주에선 지방법원 판사와 직원들의 새치기 접종이 공분을 사고 있고 로드 아일랜드주에선 병원 2곳이 임원들과 행정직원에게도 백신을 접종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 부족으로 일어나는 이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2월 1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은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아져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는 그러나 구름이 짙어져서 흐려지겠고 금요일인 내일 이른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고 간간히 햇살도 비치겠고 낮 기온은 예년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1도, 50도, 해안 지역은 61도, 53도 되겠습니다. 설을 맞는 한국은 오늘 아침에 안개로 흐리기 시작하지만 차차 거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7도, 낮 최고 기온은 5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유 2021 기아 소렌토,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한인타운 최초 컴퓨터 그래픽 안경 제조 시스템으로 고품격의 정확한 안경을 선사하는 불란서 안경원.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와 안경을 스페셜한 가격에 시력 검사, 안경테, 렌즈가 99불부터 메디칼, 센트럴 헬스, 앤턴 블루, 블루쉴드, 시니어 HMO 보험 지정 안경 검안과 거만이가 직접 운영하는 불란서 안경 검안과 눈은 밝게 얼굴은 아름답게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여보, 요즘 눈이 피로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그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 블루라이트 때문이래. 수면도 방해하고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네. 그럼 어떻게 여보? 걱정 마요. 서독안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독안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버드 서독안경 323-732-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척척박사 김 박사님은 메디케어 신청을 무료로 도와준다죠? 그럼 최근 베니핏이 가장 좋은 메디케어 플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보험 대표 척김입니다. 메디케어 5대 플랜 중 매달 식료품 무료 구입 데비카드와 틀니 크라운 무료, 안경침술 헬스클럽과 각종 OTC 상품 등을 무료로 받는 플랜이 있으니 844-210-2002로 전화주세요. LA와 플러튼의 메디케어 척척박사 스마트보험의 척김. 오바마 케어와 은퇴연금도 844-210-2002.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21일 3주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불공정 무역과 홍콩, 위구르 인권 탄압, 타이완 위협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앞으로 미중 갈등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에서부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인권 문제를 놓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타이완 압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국 강경론을 택하며 취임 초반부터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 직접 언급하며 향후 대중국 기조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내에 중국 태스크포스가 설치돼 미국의 전략과 군대 배치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e need to meet the growing challenges posed by China to keep peace and defend our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and globally.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뒀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계속 잇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첫 전화통화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선의를 표현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새해 전날 통화가 이루어진 것에 방점을 찍었고 앞으로 중미 간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악관이 통화 직후 낸 자료에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과 홍콩에 대한 탄압, 또 신장에서의 인권 유린과 대만을 포함한 영내에서 점점 더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강조했다고 밝힌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서 가장 주목할 것은 시점이랬습니다. 중국 음력 새해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국민에게 신년 인사를 전한 것은 시 주석과 중국 인민에 대한 존경을 표한 것으로 읽힌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선의를 통해 최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보내온 대중 강경 메시지와 균형을 맞추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 탄핵 심판을 주도하고 있는 하원의 탄핵 소추위원단이 지난달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폭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또 의사당을 경호하는 경찰관들이 시위대에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에 긴박했던 경찰 무전 내용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또 의사당 내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사무실에 침입한 남성은 전기 충격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연방상원의 탄핵 심판대에 올려져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분이 아주 좋다고 측근들이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측은 하원 탄핵소추위원회의 탄핵 근거로 내세우는 논거가 트럼프 발언을 선택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해서 쉽게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은 제이슨 밀러가 어제 팍스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5분 전에 트럼프와 통화를 했고 그는 기분이 아주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고문은 또한 트럼프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말하는 모든 것을 매우 쉽게 반박할 수 있다는 나의 입장에 동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연설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은 선택적이고 연설뿐만 아니라 헌법과 관련해서도 그렇다고 조너던 텔리 법학 교수가 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3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19,000여 건이 줄었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6만 건보다는 많았습니다. 지난달 중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0만 건을 재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실업난이 진정된 양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줄고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이 조금씩 재개된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딘 속도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용시장 회복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지적입니다. 대유행 초기 작년 봄 직장을 잃은 미국인 중 1,000만 명 이상이 여전히 실업 상태다라고 CNBC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의심 증세로 병원에 갔다가 급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은 40대 한인 가장이 항암 치료 이후 다시 병이 재발해 현재 긴급 골수 이식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아시안 골수 기증협회에 따르면 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한인은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42살의 남성 정인철 씨입니다. 정인철 씨는 지난해 급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아 현재 이 도우미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 씨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4월 20일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다가 코로나 감염이 의심돼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이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 씨는 혼자 입원해서 고된 항암 치료를 모두 3차례나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검사를 해봤더니 다시 암세포가 다시 발견됐고 급성 골수 백혈병이라는 재발됐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정 씨는 아내와 9살 된 딸, 또 6살 된 아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고 정 씨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골수 이식밖에 없다면서 현재 한인들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만일 골수가 매칭된다 하더라도 수술로 골수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며 조혈모 세포만 따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골수 매칭은 온라인 웹사이트로 등록하면 발송되는 DNA 채취 키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채취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요일에는 14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ANC 온누리교회에서 매칭자를 찾기 위한 골수기증 등록 행사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시민권자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 유학생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모든 한국의 입국자는 입국 전후로 총 3차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의 한국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들에게 유전자 증폭, 이 PCR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왔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적용 대상을 한국 국적자들로까지 모두 확대한 것입니다. 또 코로나 검사 요구 횟수도 늘어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직후 하루 이내에 한 번 또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 해제되기 바로 전에 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전으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에서 가짜 N95 마스크가 유통돼 코로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차단력에 강한 N95 마스크는 미국에서 현재 주로 의료진이나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가짜 N95 마스크에는 3M 상표까지 찍혀서 정품과 구분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가짜 마스크는 적어도 5개 주의 병원과 의료시설, 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통되고 보급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현재 수사상의 이유로 해당 주와 회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LA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동청장 줄리 수 씨가 바이든 행정부 연방노동부 부장관직에 지명됐습니다. 정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연방노동부 부장관직에 LA 출신 아시안계 인권변호사 출신인 줄리 수 가주노동청장을 지명했습니다. 줄리 수 씨는 LA 출신으로 중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지난 17년 동안 민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과 이민자들을 겨냥한 범죄, 인신매매 케이스 등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아시안계 대표적인 권익옹호단체인 아시안 어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전신인 아태법률센터 LA지부에서 오랫동안 민권 변호사로 활동해 한인 커뮤니티에도 친숙한 인물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으며 중국어와 스페니쉬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안 어메리칸 정의진흥협회를 비롯해 40여 개가 넘는 권익옹호단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줄리수 가주노동청장을 연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노동부 장관직에는 마티 월시 보스턴 시장을 지명하고 줄리수 가주노동청장을 부장관직에 지명했습니다. 아시안 어메리칸 정의진흥협회 LA지부의 카니정조 대표는 10일 성명에서 아시안 어메리칸 정의진흥협회 LA지부에서 인권 변호사로 커뮤니티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해온 줄리수 씨가 연방노동부 부장관직에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줄리수 가주노동청장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가주노동청사나 고용개발국 EDD가 실업수당 업무 오류와 지원 사태로 비난을 받고 있어 공화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EDD의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줄리수 가주노동청장의 리더십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9일에 실시되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 당선으로 공석이 된 오렌지 카운티 제2지구 슈퍼바이저로 뽑는 보궐선거 우편투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존 무어락을 비롯해 5명이 출마했고 이 지역구는 코스타메사와 사이프러스, 헌팅턴 비치, 라팔마, 로스 알라미토스와 뉴폴 비치, 실 비치, 그리고 스탠튼과 파운틴 밸리, 부에나팍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당선자는 2022년도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약 44만 명의 유권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들은 모두 우편투표 용지를 받게 되고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13개 투표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갑자기 잘생긴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말을 걸어온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발렌타인데이즈를 앞두고 이 같은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연방당국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로맨스와 스캠의 합성어인 로맨스 스캠인데요. 소셜미디어, 데이팅 앱 이런 온라인에서 이성에게 접근한 뒤 가까워진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작년 전국적으로 무려 3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로맨스 스캠이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올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코로나 사태, 발렌타인스데이 그래도 잘 적절히 활용해서 좋은 분위기 만드시기 바랍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이번 주 일요일로 다가와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제한됐던 비즈니스 영업이 최근에 풀리면서 한인타운 내 업소들도 올 발렌타인데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연말연시 비즈니스 영업 제한으로 대목을 누리지 못한 타운 식당들이 올 발렌타인데이에는 패티오 공간을 활짝 열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최근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줄어든 데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번 발렌타인데이 타운 식당에는 오랜만에 연인, 가족들과 외식 인파가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연말 식당 야외 영업이 금지되면서 연말 연시 동안 한인들은 집에서 제대로 된 연말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채 칩거 분위기였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일상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며 이번 주말 발렌타인데이를 만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운 식당들의 경우 최근 야외 영업이 재개되면서 많은 한인들이 식당을 찾아주었지만 특히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예약이 몰리고 있다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동안 타운 식당에는 보통 주말에 비해 예약이 2배 이상 몰리고 있으며 연인이나 가족 단위 예약이 많다고 합니다. 제주 화로의 황세원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텐트를 마련해갖고 띄엄띄엄 이렇게 테이블 놨어요. 방역이 되게 많이 신경 쓰죠. 손님 가고 나면 테이블 볼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버리고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타운 꽃집들도 연중 가장 큰 대목을 맞았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일요일이라 올해에는 금요일 직장으로 꽃 딜리버리 주문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팬데믹 속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치아 관리에 소홀했던 한인들을 위해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 패키지를 선보이는 치과도 있습니다. 타운 내 사랑치과는 발렌타인데이와 다음 날인 15일 이틀 동안 선착순 10커플에게 치료비의 30%를 할인해주는 이색적인 할인 이벤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약이 다 차 있어요. 그 하루하루가 예약이 평일이 많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다 차 있어서 예약을 하시면 지금 23일 화요일부터 예약이 가능하세요. 지금 다 차 있어서. 이번 금요일로 다가온 설을 맞아 건강식품을 찾는 한인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면역력과 폐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산힐링의 케빈조 실장입니다. 한인분들도 많이 신청하시고요. 타주로도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타주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계신 분도 있고 또 친척분이나 하신 분들은 설을 세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선물을 이렇게 메일로 보내달라는 분들이 좀 많죠. 라디오 서울 방송도 이번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2월 한 달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연인이나 배우자, 친구, 동료 등 일상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자랑하는 내 짝꿍 자랑 행사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합니다. 내 짝꿍 자랑 행사와 자세한 사항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650.com을 방문해 알아보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뉴욕 주내 저소득층 가정에는 장례 비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와 알렉산드리아 코르테즈 연방하원 의원이 퀸즈 코로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장례비 지원 기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소식입니다. 퀸즈 메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등 11개 커뮤니티 시설이 임시로 코로나 백신 접종소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이 임시 백신 접종소는 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오는 19일부터 주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검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폴킴 펠팍시 의원에 따르면 19일부터 펠팍 공립도서관 주차장에서 무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제공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한 달에 20회 편도 탑승이 가능한 할인 승차권 상품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통근하는 횟수가 줄어든 승객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8일 트랜짓은 일반 편도 승차권보다 20% 저렴하고 한 달에 20번 편도 탑승이 가능한 이 새로운 이름의 승차권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한인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와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애난데일 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아이린 신 씨가 버지니아주 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이 아이린 신 씨는 헌덤과 페어팩스, 라우든 카운티 일부를 포함하는 주 하원 86지구에 출마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가 곧 뉴욕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EB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지난 9일 513명의 신규 사망하면서 10일 어제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 수 4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곧 추월할 것이다 라는 보도입니다.
북가주 리치먼드 쉐브론 정유 공장에서 지난 9일 600갤런 상당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주 재난서비스국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 따르면 유출된 기름 600갤런이 베이로 흘러들어갔고 정유 공장 인근 파이프라인 누수가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는 물론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 사태가 있는 가운데 시애틀 주민들의 백신 접종 열망이 어느 도시보다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 주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겠다라는 의지가 전국의 15개 대도시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시애틀에 이어서 보스턴이 3위, 워싱턴 DC가 4위, 필라델피아가 5위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주변의 물에는 전기가 흐를 수 있으므로 발을 담그거나 만지지 마시고 즉시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업 562-868-0788. 전 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우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르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 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카우나 마사지 체어. 나도설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데 토트넘의 골문은 자동문이다. 네, 뭐 그냥 두들기면 열리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열려요. 어제 손흥민은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피크에서 열어진 에버튼과의 2020-21 FA컵 16강전에 선발로 출전해서 도움을 2개 기록했고요. 또 토트넘이 4개의 골을 넣었는데 그 나머지 2골도 다 손흥민의 발을 맞고 패스로 되면서 굴절되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4골 다 손흥민의 공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이 너무 열심히 뛰더라고요. 열심히 뛰었죠. 네. 팀이 좀 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경기 시작 4분 만에 코너킥을 왼쪽 저희가 보는 화면에서는 왼쪽 쪽에서 오른발로 손흥민이 코너킥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트피스로 정확히 날려줬는데 산체스가 헤딩슛으로 1대0으로 앞서가면서 시작은 좋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 뭐 내리 3골을 먹으면서
진짜 어이없게 뭐 1대3으로 끌려가다가 또 손흥민이 전반 추가 시간에 라멜라에게 연결된 패스가 라멜라가 차고 또 수비수 몸을 맞고 나온 공을 또 라멜라가 또 치면서 또 1점 차로 쫓아가고 또 후반에 동점 만들고 이거 다 모두 손흥민이 이뤄낸 거고요. 나중에 3대4로 끌려갈 때 제일 멋있는 손흥민의 그 기술이 나왔는데 후반 38분에 왼쪽 측면에서 수비수를 따돌리면서 진짜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또 케인이 몸을 날려서 헤딩으로 동점골을 만들어서 4대4 연장으로 가서 결국 연장 전반 7분에 베르나르드에게 통안에 결승골을 내주면서 제가 볼 때 골키퍼가 저기 좀 막을 수 있는 각도였는데 이 선정을 좀 약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판단이 아무래도 판단이 미숙하면서 골을 먹는 게 골키퍼다 보니까 어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4대5로 지면서 또 이 토트넘은 이제 뭐 FA컵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또 손흥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너무 경기가 많다 보니까 차라리 잘 됐다. FA컵은 그냥 쉬고 가는 쪽으로. 네. 네. 그러니까 뭐 좀 아쉬운 경기였고 또 이번 토요일 날 아침 9시 반에 또 빅 매치가 있기 때문에 맨시티랑 뭐 며칠 안 남았지만 좀 푹 쉬었다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경기 일정에서 뭐 이제 좀 쉬어가자 뭐 리그 일정에서 무승부해도 이럴 상황은 지금 이제 토트넘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지고 다 이겨야죠. 이제 상황이 조금 많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이번 주말 경기가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리그 8위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토트넘 좀 잘해야 됩니다. 네, FA컵 떨어진 게 오히려 잘 됐다. 뭐 손흥민이 좀 쉬는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뭐 하겠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지금 손흥민이 12골에 12골이죠. 12골에 도움이 17개. 네. 네. 전체 골이 약간 뭐 도움 점수가 29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했던 그 손흥민의 30포인트에 1포인트 남아 있으니까 요걸 갱신하면서 좀 편하게 갔으면 합니다. 네, 지금 뭐 영국 쪽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제 경기에 도움이 하나가 수정이 돼서 30포인트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있는데. 다행입니다. 네. 자, NBA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 레이커스는 어제 또 연장전을 치렀어요. 이게 이 연속 3경기 연장인데 이게 1991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팀하고 또 영거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즈와 같이 연장전을 2번 연장 치렀는데 이게 어제 경기 보시면은 뭐 초반부터 10점, 20점 막 끌려가면서 뭐 앤토니 데이비스도 빠지고 르브란도 약간 체력에 문제가 있는지 좀 이렇게 열심히 안 뛰는 체력 안배를 요새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나태하다라는 지적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어제 보니까 조금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갔다 들었다 하면서 자기 이제 시간을 많이 뛰었지만 그 뛰는 그 플레이하는 그 뭐라 하죠 퀄리티면 조금 많이 떨어진 경기여서 이거 당연히 그냥 큰 차이로 지겠구나 했는데 또 4쿼터에 또 쫓아가가지고 한 20초 남기고 르브란이 3점 슛을 써가지고 동점을 만들어서 또 연장전을 갔습니다. 근데 연장전 가서도 뭐 거의 지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몇 초 남기고 이제 르브란이 마지막 슛을 해서 이기는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뭐 또 잘 안 되고 또 마지막에 또 스틸하고 약간 어렵게 뭐 그래도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참 레이커즈는 잘 안 지는 팀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리고 또 우리 형제 팀 클리퍼즈는 홈에서 2연패 당했었는데 맞습니다. 어제 멤피스로 원정 가서는 또 119대 112로 승리하면서 또 이 1승을 추가하면서 또 승리 쪽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클리퍼스는 원정 경기 어제 멤피스 원정 경기를 가진 거잖아요. 네네. 자, 앞으로도 클리퍼스, 레이커스 뭐 좋은 성적으로 플레이오프까지 잘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차별화된 실력, 합리적인 가격에 라인 성형외과가 발렌타인스데이 스윗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인중 축소 성형 시 입술 볼륨과 입꼬리 시술이 보너스. 레저폴톡스와 3D 리프팅 1회 500불, 더마스타 PRP와 모공 레이저 2회, 배공 레이저 800불, 꺼진 관자놀이 필러 1000불, 떨마 브일 리프팅 3회, 아쿠아필 LED 케어 모두 1200불, 처진 턱선을 위한 강력 앵커 실 리프팅과 PRP까지 1700불. 2월 한 달간 1000불 이상 시술 시 최대 300불 프리 시술권을 드리는 라인 성형외과 213-383-3322 383-3322.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미식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압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압력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컴퍼니 323-780-8808.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 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미얀마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진 여성의 가족이 끝까지 싸워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지난 9일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시위에서 실탄에 맞은 19살 미아 테테 카잉의 언니를 만나 당시 상황과 심경을 들었습니다. 언니 A씨는 동생과 나는 거리 한가운데 있지도 않았고 저지선을 넘지도 않았으며 경찰을 향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곳을 떠나려는 순간 동생이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허공을 향한 경고 사격으로 생각했지만 쓰러진 동생의 헬멧을 벗겼을 때 피가 나온 걸 보고서야 총에 맞은 것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회복 가능성이 5%밖에 안 된다고 들었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군사 독재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2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